네, 저희가 기름 뉴타운에 네. 동부 센트랩이라고요. 네. 은평 뉴타운에 마고정 그 둘 중에 네. 이사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매수를. 네. 그 어느 쪽이 좀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서요. 혹시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름뉴타운에 뭘 보고 오셨어요? 그 학군이 조금 좋다고 하고요. 어떤 물건을 보고 오셨나요? 24평형을 보고 있어요. 어떤 양쪽 아파트라고 하셨죠? 동부 센트랩이요. 동부 센트랩이요. 네, 이거 24평짜리랑 은평뉴타운에 있는 어떤 거요? 마고정 네, 3단지요. 마고정 3단지. 네. 얘도 똑같이 그 학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고 오신 건가요? 그 아기 키우기가 조금 네. 대단지가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양쪽 다 그래도 대단지인 것 같고 가격이 네.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그쪽들이더라고요. 양쪽 다 가보셨죠? 네네. 가보니까 어디가 더 환경이 좋은 것 같으세요? 제 기준에서는 살기는 은평 뉴타운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래 가치가 기름 쪽이 높지 않나 고민이 돼가지고요. 저도 두 군데를 다 가보면요. 어린 자녀 키우면서 거주하시기에는 은평뉴타운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근데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이제 재개발이 다 완비가 되어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기대는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 편차가 은평이랑 기름이랑 두 개를 비교해서 크지 않을 걸로 저는 봐요. 아,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그 두 가지 물건을 들고 오셔서 한 두세 가지를 비교해달라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뭐 학교에서 논문을 쓴다거나 뭐 제가 공부하면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번 해봤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기름의 아파트 가격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은평 아파트 가격을 B라고 할게요. 기름 아파트는 뭐 입지에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학군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변수들이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은평 아파트는 뭐 자녀 키우는 주변 자연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좋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입지가 좀 떨어지고 뭐 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해가지고 매겨지는 게 바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말이에요. 제가 매긴 것도 아니고 시청자님이 매긴 것도 아니에요. 이 시장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물건 가격을 이런 요소들을 다 더했을 때 요 정도 가격이다 라고 매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개발이 완료되기 전 단계인 재개발에 대한 가격까지도 이런 앞으로에 지어졌을 때의 이런 변수들을 다 해서 현재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비슷한 가격대 물건을 두 개를 보고 오건 세 개를 보고 오건 걔네들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 역시도 큰 편차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거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중에서 학군이라던가 혹은 뭐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던가 이런 변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할 거다. 그런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라면 얘를 고르는 게 맞을 거다. 이런 판단이 네.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살 집 고르는 거는 같은 가격대라면 가족분들하고 상의해 보는 게 가장 맞는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도 사모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여러 군데 물건들을 좀 보고 오시면 한 군데에 딱 꽂히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내 집이다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라던가 이런 거는 같은 가격대에서는 굳이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 집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매수를 하려고는 하는데요. 네네. 매수가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네. 흐름을 보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인데요. 시청자님께서도 무주택자시죠? 집은 있는데요. 네네. 그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네네. 1순위 무주택은 가능해요.
아, 1순위 무주택 가능하신 상태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급하셔서 특히나 자녀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 집이 당장 꼭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지금 집 사지 마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아, 근데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금은 굳이 급하게 매수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아, 지금 네.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래요.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뭐가 있으면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요. 지금처럼 잠잠한 때는 또 이렇게 떨어져요. 이 반복되는 형상이 적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된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여태까지 쌓아 올려졌던 이런 가격대를 확 튀어넘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무 무리하게, 특히나 제가 가장 경계하는 형태는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매수 선택하는 거는 제가 극도로 반대를 하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내가 매수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찬성을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너무 급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전세도 살아봄직하다라고 저는 봐요. 아, 네. 지금 전세 매물들이 작년 가을처럼 엄청나게 전세 매물 없어지고 이런 때는 또 아니거든요. 가격은 올랐을지언정 매물은 어느 정도 있어요, 전세들이.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 일부 좀 받으셔가지고 현금 손에 좀 들고 전세 한 2년 정도 거주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